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을 제78과 오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비첸나의 실존과 본질이라는 범주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 자, 헤노지 중세 철학이죠. 중세. 이 철학은 흔히 스콜라 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스콜라 철학. 이는 뭐냐면 에라스타틀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기독교 철학이 어떤 서로 결합한 것이다. 중세 철학은 다시 말해서 스콜라 철학인데 기본적으로 중세.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리고 뭐냐면 자,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결부된 것이다 되겠죠. 정했죠. 스콜라 철학은 또 뜻은 뭐냐 학교입니다. 스콜라. 자, 이것을 대표하는 학자가 바로 오늘 다룰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입니다. 아마 중세 어떤 그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에라스타틀 철학에다가 다시 뭐냐면 거기다가 실존과 본질이 있죠. 즉 엑지스텐스와 에센스를 결합시킴으로 해서 뭐냐면 자, 그 에라스타틀 철학을 완전히 재구성을 시키고 거기에 또 동시에 뭐냐 그걸 통해서 기독교와도 결부됩니다. 자, 그랬죠.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라스타틀,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존과 본질 되겠죠. 본질입니다. 엑지스텐스와 에센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어떤 기독교를 결합시킨다 거죠. 이런 분이 결합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 두 개를 갖다 서로 결합시키 되겠죠. 포인트. 자, 이런 또 토마스 철학은 현재까지도 어떤 그 천주교, 가톨릭 천주교 어떤 공인 철학입니다.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철학이다. 아직까지도 어떤 천주교 또는 그 로만 캐톨릭의 근본이 공인된 철학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 때 있죠. 기본적으로 실존과 본질 뜻이 뭐냐? 실존과 본질 뜻이 무엇일까요? 자, 저 학생, 실존이 뭐지? 그렇지. 바로 그죠. 실존은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이거죠. 무엇이 있다고 할 때 그건 무엇 됐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다. 사람. 철수가 있다 할 때 철수. 어떤 문장의 주어가 된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본질이다. 가령 핸드폰이 있다 할 때 핸드폰이 있다고. 그 밑에 할 때 자, 핸드폰이 there is a 핸드폰 그럴 때 있죠. 핸드폰이 바로 어떤 본질에 해당합니다. 있다는 실존입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막 잘 알고 있지 핸드폰 방법도 안다 하더라도 핸드폰은 뭐냐면 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이처럼 결국 핸드폰에 대한 지식과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금 핸드폰을 갖다가 지금 뭐 잃어버렸다. 지금 없는 거죠. 이처럼 결국 어떤 사물의 지식과 사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실존과 본질의 기본 뜻이다. 그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근데 이 지금 실존과 본질 이 범주가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주로 자, 20세기 와서 지금 20세기 뭐냐면 실존주의라는 철학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 예를 들어서 마르틴 하이데거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걸 다시 막 인간의 실존이다 그러면서 막 띄우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게 붐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막 리바이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더 유명한데 실제 토마스보다는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사르트르가 썼는 그런 실존과 어떤 본질의 뜻이 뭔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그 쓴 책이죠. 존재와 무란 책에서 자, 인간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중요한 어떤 명제를 남겼습니다. 자, 인간에 관해서 실존이 본질보다도 앞선다. 그런 말이죠. 그 반면에 물질 같은 거 있죠. 이런 펜 같은 거. 이거 정반대로 또 본질이 실존보다 앞선다. 자, 그 이유가 말되겠죠. 이게 지금 보드마커에서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필기 도구죠. 따라서 이건 결국은 필기 도구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질이 또는 그 사용 방법이 앞선다. 따라서 그걸 보고 지금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나를 보자. 사람 있죠. 이 본질이 뭐냐? 또는 이 목적이 뭐냐? 사는 이유가 뭐냐? 볼 때 대부분 모르는 사람 많죠, 문제가.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목적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도 그냥 밥 먹고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따라서 사르트르는 유명하죠. 결국은 인간은 자유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뭐냐면 그런 본질 또는 의미를 갖다 만들어 나가라. 그 어떤 자유 존재를 갖다가 강조했습니다. 결국 어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어떤 무슨 살은 존재 이유 또는 존재 의미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어떤 인간의 본질이다. 스스로 뭐냐면 창조해 나가는 거죠. 나는 지금 무슨 뭐 국가에 충성한다든지 또는 뭐 가족을 이루겠다든지 또는 뭐 돈을 벌고 싶다든지 목적은 아주 지금 뭐 엔소원 엄청 많은 거죠. 문제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금 본질 개념은 실제로 실존 개념은 사르트르 이전에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어떤 이루어진 서구 철학의 어떤 중요한 개념입니다. 벌써 고대 시대 벌써 실존이라는 말이 벌써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에 벌써 만들어지고 중세에 와서 막 꽃을 피우다가 현대까지도 아직까지도 막강한 영향력 임팩트를 주는 게 바로 어떤 실존의 범주라는 거죠. 이거 또는 실존과 범주의 이 카테고리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특히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보다 도리어 중세 시대 스콜라 시대에 더 뭐냐면 활동적인 어떤 고유한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저는 문제는 또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또 실제로 뭐냐면 자, 당시 10세기 있죠, 그죠? 아랍어 철학가였던 아비첸나. 자, 아비첸나라고 부르는 어떤 중세기 어떤 아랍어 철학가입니다, 한마디로. 또 이 사람 다른 이름은 그냥 이븐 시나라고 불립니다. 자, 이 사람이 또 굉장한 그 당시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냐면 에라스타틀의 형이상학 책을 갖다가 40번 봤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책을 40번 보고 완전히 암기했다. 그 정도로 이분은 뭐냐면 에라스타틀의 철학을 완전히 그냥 엄청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책을 40번이나 보냐고 완전히 암기 다 했다는 거죠. 그 많은 내용들. 자, 그런데 그걸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보다 하는 게 약간 좀, 일단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좀,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 다시 그래서 이걸 다시 그 위대한 철학을 갖다가 다시 새로운 범주를 줌으로 해서 실존과 본질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부여함을 해서 에리스토텔 철학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중세 어떤 근본 철학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아랍어 철학가인 지금 이분 시나 이분의 공로가 큽니다, 한마디로. 자, 따라서 입니다. 자, 결국 방금 아글체나는 다시 했죠. 자, 실존과 본질을 제대로 지금 개념 쌍들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지금 평가한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아까 했죠. 에라스타틀 약간 좀 먼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분 철학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약간만. 자, 지금 약간 좀 디스커스 해가지고 실존 들어가기 전에 에라스타틀의 철학을 먼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 철학은 한마디로 실체의 철학이 실체 아시겠죠? substance. 자, 실체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이게 바로 실체의 뜻이라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의존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즉 영어로 being for itself. 이게 바로 뭐냐면 실체의 뜻입니다. 자, 실제의 말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제 1실체가 있고 제 2실체가 있다. 자, 제 1실체는 이겁니다. 1실체는 한마디로 1실체는 이거죠. 개별자죠. 개별자, 개체. 그렇죠. 뭐 철수, 영희, 뭐 브라운, 무슨 플라톤 이런 거. 2실체는 이거 한마디로. 그렇죠. 보편자인데요. 다시 말하면 바로 어떤 종과 류를 말합니다. 그렇죠. 종. 스피시스와 그리고 뭐냐면 지너스를 말한다는 거죠. 됐죠. 아까 했죠. 자, 플라톤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플라톤은 인간이다 할 때, 플라톤은 바로 1실체, 인간은 바로 2실체. 되겠습니까?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자, 1실체는 바로 어떤 개체를 말한다는 거죠. 2실체는 바로 어떤 종과 류 있죠. 뭐 인간이다 또는 동물이다 등등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체 말할 거 됐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것입니다. 자, 2실체. 자, 그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희다 또는 플라톤은 키가 크다 할 때 이거 힘 있죠. 화이트니스 또는 키가 크다, 라지니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체에 붙어 있는 것들이다 해서 속성이다. 속성. 그러니까 존재는 그게 두 가지라 구성이. 자, 존재자는 뭐냐면 일단 아까 실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속성이 있다는 거죠.
attribute. 방금 말했죠. 자, 플라톤은 잘생겼다. 오, 그랬죠. 멋있다. 이거. 또는 플라톤은 키가 크다. 키 큼이죠. large. 그 다음에 플라톤은 하얗다 할 때 힘이죠. whiteness.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속성에 해당하고, 속성은 달리 말하면 실체에 붙어 있는 것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간단히 설명한 거죠. 어떤 에라스타틀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상관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했죠. 개별자 지식이죠, 문제가. 다시 말해, 제1실체에 관한 지식들. 플라톤 알죠, 문제. 또는 무슨, 나도 마찬가지, 안 적어 있다. 근데 문제는, 일실체에 대한 좋긴 좋은데, 그 지식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문제. 올리죠. 나 오늘 머리가 아프다. 내일 좀 안 아프죠, 문제. 플라톤이 살아있다가 지금 죽었죠. 이처럼, 자, 문제는 일실체에 대해서는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크지만은, 일단 지식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불완전한 지식이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다 거짓이 되거든요. 자, 그 사람은, 오케이. 누구는 착한데? 보니까 아니더라. 자, 이것처럼, 이런 개별자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변하기 쉽단 말이죠. 따라서, 결국 그래서 뭐냐면, 참다운 지식은 원래 지식은 뭐냐면, 영원하다 이런 특징이거든, 문제가. 영원, 불변이라는 거죠. 오늘 A가 내일 B하면 안 되겠죠, 문제. 오늘 A가 내일 B다.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영원한 것은 오늘도 A, 내일도 A지. 갑자기 오늘은 뭐 착하다, 내일은 못했다. 이거는 지금 지식으로 뭐냐면 어디 교과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처럼 결국은 지식은 뭐냐면 아까 무슨 아인슈타인 있죠. E는 이거 무슨 MC 제곱. 자,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진리가죠. 그때도 진리, 지금도 진리요. 영원한 진리지. 이게 오늘 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E는 이 찍어지면 MC 무슨 플러스 1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문제가. 자, 이처럼 지식은 기본적으로 법칙이라 법칙. 또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은 바로 어떤 사물의 본질을 갖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게 되고, 절대 변하면 안 된다. 그거 지식은 결국 그 지식은 오류입니다, 한마디로. 자, 결국은 뭐냐면, 지식은 그래. 자, 에라스타틀을 볼 때, 결국은 아까 했죠. 제2실체 있죠, 아까. 이 지식이 뭐냐면, 자, 아까 좋은과 이것도 했죠. 사과는 식물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실체 또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 또는 어떤 법칙 같은 거 이런 것은 영원하지만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이실자 오늘은 꽃이 피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될 수 없다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말이에요. 자, 따라서 결국은 제2실체 내지는 또는 보편자 내지는 어떤 플라톤의 형상 같은 거죠. 형상, 플라톤의 형상.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참다운 지식 또는 수학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대상이 된다.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합니다. 근데 문제 아까 실존 개념, 본질 개념. 근데 그런 실존과 본질의 개념이 실존과 어떤 본질. 자, 이것을 뭐냐면 실제로 아까 아비첸나가 했지만 실제 그 전에 에라스타틀 자신도 그것을 실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본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질을 갖다가 토대 T 이런 것을 본질이 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은 뭐냐면 토티 NA9, 토티 NA9 이 키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본질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죠. 에라스타틀. 또는 이게 보면 이때 A9 이게 N이 뭐냐면 불완전 시제. 다시 이걸 번역하시면요. 저 뭐냐면 어떤 무엇이 있었다 이거였죠. 저 어떤 과거 불완전 시제이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도리어 과거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자, 따라서 영어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본질이 아까 했죠. 아까 토티 NA9인데요. 이게 뭐냐 영어로 하면 이래 한다고 합니다. 자, what 뭐냐면 오케이. something was to be 이러시겠죠. 어떤 것이 그죠? 그것이 돼야 될 어떤 것 또는 뭐냐면 과거에 그랬던 바의 것. 이 불완전 과거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오픈돼 현재에서는 오픈돼 일단 과거적인 지식인데 현재까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픈된 상태 있죠. 내가 과거에 똑똑했다.
지금은 뭐냐면 아직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과거의 사실인데 현재까지도 연속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바로 그게 뭐냐면 열린 현재이죠. 과거로부터 출발하지만은 아직까지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다. 반드시 뭐냐면 현실이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자, 또 이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있죠. 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산이 있다. 또 이거죠.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 이런 거 있죠. 이것처럼 다 의미를 알죠. 다시 말해 본질이라니까 아까 다시 있다. 언어인데 words. 이거 실제 뭐냐면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피닉스 같은 살, 피닉스, 불사조 같은 것들. 다 알고 있을 뜻이 뭔지 본질을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김군 없지. 그렇죠. 뭐 없다니까 지금. 용 같은 거 있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용은 뭐 싸움을 잘한다, 날아다닌다.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돼지군 없죠. 자기처럼 우리가 본질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 산 본질을 알았다는 거지. 지식이 있다. 또는 우리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 뜻이 뭔지 캐치됐어. 또 세 번째 그랬죠. 피닉스 같은 거 불사조 아무도 못 봤지. 그럼 우리 알고 있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자, 이것처럼 본질이 있지만은 실존이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과 본질은 서로 불일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러니까 본질이 있더라도 실존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때 했죠. 그래서 뭐냐면 자, 두 번째. 자, 토마스는 아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존 대신에 존재란 말을 말했습니다. 실존 대신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 아퀴나스는 실존이라는 말을 좀 별로 많이 안 쓰고 실제 뭐냐면 실존 대신에 존재다 그냥. 됐죠. 어떤 being 또는 에세 라틴어입니다. 실존, existence. 그에 따라서 뭐냐면 거의 같이 쓰고 있다. 됐죠. 한 가지만 쓰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하지만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죠. 자, 이거 일단 했죠. 아퀴나스는 실존이 바로 존재와 같은 말이다. 현재 문제는 존재란 말을 더 많이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비첸나의 어떤 존재 분석. 아비첸나의 존재 잘 알겠습니다. 존재자 분석. 됐죠? 아비첸나의 분석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 모든 다 전부 다 삼남만상은 다 모두 우연적이라는 거죠. 다들 생성하죠, 소멸하죠. 결국 이게 결국은 바로 의자시죠. 우연적인 존재다. 필연적이지 않다. 따라서 존재를 두 가지다. 우연적인 존재하고 필연적인 존재. 우연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매번 변하고 이제 생성, 소멸하고 또 막 이 존재. 필연적 존재는 영원히 뭐냐면 일치되는 것. 이게 어떤 필연적인 존재다. 두 가지 있죠. 그냥 자, 근데 여기서 뭐냐? 우연적인 존재 있죠. 자, 컨틴전시. 우연적인 존재 또는 우리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은 바로 유한자. 그렇죠? 자, 유한자에서는 뭐냐면 아까 왜 했지 말 바로 실존과 본질이 구분된다. 실존과 어떤 본질이 구별된다. 서로 합이다. 다 결국 뭐냐? 우리 있죠. 유한자들은 결국은 실존과 본질이 합이란 거죠. 합쳐진 것이다. 이게 바로 존재다. 그렇죠? 자, 따라서 뭐냐? 우발적이기 때문에 생성, 소멸을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자, 근데 이 아퀴나스도 방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쓰는 그 아까 필연적 존재. 근데 이걸 뭐냐면 신이라 부르는 신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과 비슷한데 일단 뭐냐면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히 그 어떤 활동하는 그 존재, 즉 실존을 갖다 영원히 어떤 부어주는 존재 있죠. 이게 어떻게 필연적 존재인데 그것이 꼭 신과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일 수도 있다. 단지 이런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말이죠. 자, 결국 이 우연성 때문에 결국은 생성 소멸하게 된다. 유한자 또는 이제 우연적인 존재, 필연적인 존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게 필연적 존재는 필연적 존재는 신 비슷한데 일단 뭐냐 바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존재와 어떤 실존과 본질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적 존재는 실존과 본질이 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필연적 존재는 실존과 본질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 그 본질이 바로
실존이다. 되겠습니까? 학생? 오케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근데 아까 지금 이 아비첸나 경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아까 했죠. 아비첸나. 자, 이 사람은 근본적이었죠.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요. 신플라톤주의. 자, 신플라톤주의는 뭐냐? 복잡하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주장인 우주에 대해서 그지 유출설 아시겠죠? 유출설. 즉 emanation. 유출설인데요. 이걸 주장합니다. 유출설 같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주란 것은 원래 영원한 신으로부터 일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거기서 막 마치 우물에서 샘물이 막 흐르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거든요. 모든 3단 만상에 관해서 흘러나온다. 지금도 물론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마치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뭐냐면 그 속에서 흘러서 헤엄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있죠. 유출설이라고 부릅니다. 유출설을 설명하는데 좀 재밌는 게 제가 볼 때 그래서 뭐냐 풀리겠죠. 신플라톤은 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창조설을 갖다 부정합니다. 창조가 아니다. 이것은 뭐냐 끝없는 신도 영원하고 세계도 영원하다. 모든 것이 영원하고 단지 문제는 그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존재들이 그냥 끝없이 그냥 흘러나온다. 따라서 막 갑자기 막 딱 해가지고 뭐 창조되라 이게 아니란 거죠. 문제. 크리에이션 반대합니다. 유출설 나온다면. 그리고 재밌는 게 노자 같은 거 있죠. 동양에서도 노자가 쓴 도덕경의 42장도 그런 말씀. 저 뭐냐면 1생 2, 2생 3, 3생 만물. 1에서 2개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만물이 나온다. 이게 어떤 유출설의 어떤 오케이 아주 잘된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즉 하나에서 둘, 셋에서 3단 만상. 자 이게 어떤 유출설의 어떤 하나의 다른 어떤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노자체라거든. 근데 뭐냐 아비첸나 역시 뭐냐면 아비첸나 역시 이게 되죠, 그죠? 자 아비첸나 역시 뭐냐 이 사람의 철학은 방명을처럼 실존과 본질 이 어떤 범주를 통해서 그지 에라스타틀주의 텔레스주의와 그리고 뭐냐면 신플라톤주의를 결합시킨다. 자 이겁니다. 자 아비첸나의 공적 실존과 본질의 어떤 범주를 통해서 에라스타틀주의와 그리고 어떤 신플라톤주의를 다시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공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은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항상 그럽니다. 항상 실제 인용합니다. 아비첸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자, 이거 다시 말해주죠. 이런 아비첸나가 특징인 실존과 본질 개념을 다시 기독교 교리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결합됐죠. 자, 이처럼, 실존과 본질 개념을 기독교 신학과 완전히 매칭시키는데 바로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이 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스콜라 철학이 이루어지면서 중세 전체가 다시, 에라스타틀주의와 어떤 신플라톤주의도 결합되고 뭐 해서 상당히 좀 재밌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자, 아까 이 사람은 토마스는 바로 뭐냐. 오케이. 그 아까 실존 자체 이게 바로 신이단 말이야. 딴 게 아니야. 바로 뭐냐면 네가 말한 그런 최고의 존재, 실존 이게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죠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실존 자체단 말이야. 존재 자체라는 거죠. 에세이 셀프라는 거죠. 또는 어떤 being 셀프다. 자, 이게 또 동시에 이 신은 뭐냐면 바로 창조 원인이다. 모든 것의 다 원인입니다. 삼라만사의 원인이다. 자, 신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역시 뭐냐면 신의 본질이 바로 실존이다. 두 번째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본질은 뭐냐? 본질은 바로 이 본질은 영원한데 영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의 어떤 그런 형상 같은 건데요. 본질인데 이것도 영원하다 한마디로. 그 본질은 영원하다. 그것은 결국은 신의 머릿속에 있다 한마디로. 그럼 창조는 뭐냐? 다시 한번 그런 신의 머리에 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런 형상들 또는 제2실체 이런 것들이 다시 확 뭐냐면 품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다. 창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물부터 창조가 아니라 원래 뭐냐면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지식은 있었다는 거죠. 신에 있어서도 또는 본질들이 많죠. 인간의 본질, 동물의 본질, 다 그런 본질. 이건 역시 영원한 것이고 단지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잠재되어 있다가 신의 어떤 실존과 더불어서 완전히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그걸 보면 결국은 유출설하고 이거. 자, 토마스 아퀴나스 유출설하고 뭐냐면
창조성을 갖다가 교묘히 결합시켰다. 자, 신플라톤주의적인 유출설과 어떤 기독교적인 창조성을 갖다가 또 아까 실존과 본질을 통해서 다시 결합 재구성, 이게 바로 뭐죠? 토마스 철학의 어떤 철학사적인 공로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신의 완전성과 엑셀런스 그리고 어떤 퍼펙션이란 말이죠. 신 자신은 조금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고 있지, 전부 다 모든 것이 실존이다. 자, 다시 말해 창조를 다시 유출로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의 머리에 있던 그런 어떤 본질들, 형상들 이런 것들이 다시 실존 존재를 갖다가 입게 되고 다시 뭐냐면 거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그 창조다 이런 거죠. 따라서 알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무릎 창조는 아니고 실제 어떤 영원한 그 지식으로부터 창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있죠. 그 창조는 뭐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뭐냐? 끝없이 신이 어떤 실존을 갖다 부여함으로써 세계를 갖다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는 뭐냐면 일단 태초의 창조도 있지만 그 다음에도 연속되면서 지금도 현실 가운데서 내 자신을 존재를 갖다 붙들고 있다는 거죠. 또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유지시키고 보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이대로 좀 존립하는지 그게 사라지면 세상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블랙홀 되어버린다. 따라서 그 창조, 그 실존의 분출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유출세라고 좀 비슷하죠, 문제가 어떤 면에서.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이건데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아비찬나 있죠. 아까 찾았죠. 아비찬나는 뭐냐면, 자, 본질 자체가 있단 말이죠. 있다. 그러나 토마스는 뭐냐? 이게 없단 말이죠. 토마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바로 실존의 본질이다. 자, 따라서 이거였죠. 실존이 바로 본질의 완성이다. 되겠죠. 따라 아까 했지만 뭐냐? 바로 실존이 본질의 현실태이다. 그러면 본질은 가능태 속한다. 되겠죠. 이처럼 뭐냐면 본질이 따르는 게 아니고 본질은 바로 가능태다. 아까 했죠. 아르타테르 철학에서 가능태, possibility. 여기 씨앗을 심었다. 바로 씨앗이 어떤 자란 결과 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실존이야. 이처럼 어떤 실존과 본질을 갖다 가능태와 현실태를 다시 엮음으로 해서 뭐냐면 그것을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기독교 철학 내에도 수용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였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겁니다. 인간의 영혼. 마지막으로. 인간의 소울 있죠. 인식인데요. 자, 인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냐면 현실태가 될 때, 현실화 될 때, 액티비티 될 때 뭐냐면 바로 한 개의 유한자, 개별자에서 그 본질을 본다. 그렇죠.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전히 액티베이트 되면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것의 본질을 본다. 따라서 진정한 인식이 일어난다. 자, 이 대충 이 정도 어떤 토마스 아퀴나스 아비첸나의 실존과 본질을 통한 여러 가지 제 학설들을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